상당 구피 모멘트와 상당 비틀림 모멘트에서 각각 축경 D1과 D2를 구하고요. 여기에서 큰 값을 선정한다. 자, 그것이 답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핀과 비틀림을 동시에 받는 축에서 최대 구핀 응력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이 있는데 축이 구핀과 비틀림을 동시에 받는다고 하면 축이 일단 회전합니다. 그죠? 회전을 하죠. 그러면 축은 뭐가 발생해요? 토크 발생합니다. 토크. 자, 토크는 비틀림이죠. 비틀림. 그리고 대체적으로 축은 양쪽에 바퀴가 있다라든지 또는 뭔가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휘게 됩니다. 위에서 하중을 받아서. 그러면 구피 모멘트가 이렇게 발생하죠. 모멘트가 발생하죠. 모멘트. 그러면 이 재료는 내부에 보시면 재료가 이렇게 있을 때 학대에서 보게 되면요. 이 발생하는 토크에 의해서 재료가 이렇게 비틀림 응력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 비틀림 응력보다는 재료의 허용 비틀림 응력이 더 커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재료의 비틀림 응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굽힘 모멘트에 의해서 재료는 이렇게 잡아당겨지는 시그마 P, 자, 허용 비틀림 응력이 작용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응력이 재료 내부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굽힘과 비틀림을 다 고려를 해야 돼요. 먼저 이럴 때 고려해야 되는 최대 굽힘 응력. 최대 굽힘 응력은 최대 주응력설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그죠? 최대 주응력설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앞에서 굽힘을 받는 축. 자, 굽힘을 받는 축에 굽힘 축에서 재료의 허용 굽힘 응력은 발생하는 모멘트를 재료의 단면 개수로 나누어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최대 굽힘 응력이죠. 뭐냐? 굽힘과 비틀림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상당 굽힘 모멘트를 고려해야 되죠. 상당 굽힘 모멘트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요것을 굽힘 모멘트를 1로 둬요. 상당 굽힘 모멘트로 고려를 하고 그리고 굽힘 축의 굽힘 응력을 최대 굽힘 응력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최대 굽힘 응력은 상당 굽힘 모멘트를 재료의 치수에 따른 단면 개수로 나눠주면 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상당 굽힘 모멘트는 굽힘 모멘트와 상당 비틀림 모멘트를 더한 것을 2로 나눈 값이에요. 따라서 이걸 그대로 넣어줍니다. 넣어주게 되면 모멘트 더하기 상당 비틀림 모멘트. 자, 상당 비틀림 모멘트는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2 곱하기 재료의 단면 개수입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상당 비틀림 모멘트 구해야 돼요. 자, 상당 비틀림 모멘트는 모멘트의 제곱, 굽힘 모멘트의 제곱 플러스 비틀림 모멘트의 제곱을 루트로 친 거예요. 따라서 그대로 대입해주면 됩니다. 모멘트, 굽힘 모멘트 더하기 그리고 상당 비틀림 모멘트는 모멘트, 굽힘 모멘트의 제곱 플러스 비틀림 모멘트의 제곱을 루트를 씌워주고 이것을 2 곱하기 단면 개수로 나누어주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모멘트 앞에서 공부했죠. 모멘트는 굽힘 응력과 단면 개수를 곱하면 돼요. 자, 굽힘 응력 곱하기 재료의 단면 개수 더하기 역시 똑같아요. 갈로 치고요. 굽힘 모멘트 곱하기 재료의 단면 개수의 제곱 플러스 자, 비틀림 모멘트는 재료의 비틀림 응력 곱하기 극단면 개수였죠. 제곱 치고 루트를 쳐줍니다. 씌웁니다. 그리고 나누기 자, 2 곱하기 재료의 단면 개수죠. 그리고 단면 개수 풀어보겠습니다. 자, 단면 개수는 32분의 파이 d의 세제곱이었죠. 원형축인 경우에 원형 중실축인 경우죠. 중실. 자, 원형 중실축인 경우였죠. 그래서 요것을 대입을 해요. 그러면 시그마는 그대로 가고요. 굽힘 응력 곱하기 32분의 파이 d의 세제곱 그리고 더하기 갈로 치고요. 시그마 굽힘 응력 곱하기 32분의 파이 d의 세제곱 그리고 갈로 닫고 제곱이죠. 그리고 플러스 재료의 극단면 개수가 또 있죠. 재료의 극단면 개수는 원형 중실축인 경우에 16분의 파이 d의 세제곱이었어요. 단면 개수의 2배였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재료의 허용 비틀림력 곱하기 16분의 파이 d의 세제곱의 제곱 루트를 씌워주죠. 그리고 이것을 2 곱하기 32분의 파이 d의 세제곱. 자,
단면 계수니까. 자, 여기에서 속을 합니다. 32에 대해서, 그죠? 이거 속을 해버리죠? 속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2배가 되죠. 2배. 2가 되는데 제곱이죠. 그래서 4가 되죠. 그래서 정리해서 쓰게 되면요. 굽힘응력, 굽힘응력 더하기 루트는 뒤에 씌우겠습니다. 굽힘응력, 굽힘응력 그리고 제곱이죠. 굽힘응력의 제곱 플러스 비틀림 응력의 제곱입니다. 비틀림 응력의 제곱 그리고 4조 앞에 곱해주고요. 루트를 씌워줍니다. 나누기 2를 해주면 되죠. 이것은요. 요 부분을 정리해서 가져오게 되면 상단 비틀림 모멘트죠. 그리고 단면 계수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분모로 가 있기 때문에 32 그리고 상당 굽힘 모멘트 나누기 파이 d의 세제곱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메가 파스칼로 나옵니다. 자, 메가 파스칼로 재료의 최대 굽힘 능력 그러니까 굽힘과 비틀림을 동시에 받았을 때 축의 최대 굽힘 능력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럴 때 최대 전달 능력 함께 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비틀림 축의 비틀림 허용 비틀림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발생하는 비틀림 모멘트를 재료의 끝단면 개수로 나누어서 구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비틀림 모멘트는 상당 비틀림 모멘트를 놓고요. 그리고 비틀림 능력은 최대 전달 능력, 최대 비틀림 능력으로 놓습니다. 자, 최대 전달 능력 구해보면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똑같아요. 비틀림 능력을 구할 때 최대 전달 능력을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상당 비틀림 모멘트를 재료의 치수에 따른 끝단면 개수. 자, 이건 단면 개수죠. 비틀림의 경우에는 끝단면 개수입니다. 이것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고 상당 비틀림 모멘트는 위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요거 그대로 갖고 옵니다. 자, 모멘트의 굽힘 모멘트의 제곱 플러스 비틀림 모멘트의 제곱을 루트를 씌워서 뭘로 재료의 극단면 개수로 나누면 되고요. 여기에서 굽힘 모멘트는 굽힘 응력 곱하기 재료의 단면 개수였죠. 그리고 제곱이니까 제곱 쳐주고요. 플러스 비틀림 모멘트는 비틀림 응력 곱하기 재료의 극단면 개수였습니다. 그리고 제곱 쳐주고 그리고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그대로 푼 겁니다. 그대로 나누기 재료의 극단면 개수죠. 재료 극단면 개수 나누면 되고 여기에서 재료의 단면 개수는 요걸 넣고요. 극단면 개수는 이걸 넣어서 풀어봅니다. 그러면 굽힘 응력 재료의 굽힘 응력 곱하기 단면 개수는 32분의 파이 d의 세제곱입니다. 그리고 제곱이죠. 제곱 그리고 허용 비틀림 응력 곱하기 극단면 개수는 16분의 파이 d의 세제곱이에요. 16분의 파이 d의 세제곱의 제곱이죠. 이것을 16분의 파이 d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 루트를 제가 깜빡했죠. 루트 씌워줍니다. 루트를 씌워주면 돼요. 자, 씌워주고 여기에서 소거해 나갑니다. 소거하면요. 요게 1이 되고요. 자, 요게 1이 되고 요게 2가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요것도 2가 됩니다. 2가 되면서 요게 제곱이니까 4가 되겠죠. 요거 2가 되고요. 그래서 최종 식을 정리하게 되면 굽힘 능력의 제곱, 굽힘 능력의 제곱 플러스 허용 비틀림 능력의 제곱, 허용 비틀림 능력의 제곱 그리고 4가 여기 옵니다. 루트 잊지 마시고 루트 씌우고요. 나누기 2를 해주죠. 그러면 최대 전달 능력을 이렇게 해서 메가파스칼로 구할 수가 있어요. 메가파스칼로 구하는데 역시 이것도 앞에 여기서부터요.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끄집어낼 수가. 자, 역시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식이에요. 비틀림 모멘트는 그대로 두고 극단면 개수가 분모이기 때문에 요 식을 분자 분모 바꾸면 돼요. 따라서 파이 d의 세제곱 분의 16 상당 비틀림 모멘트로 놓으면 역시 메가파스칼로 구할 수가 있어요. 두 개가 똑같은 공식입니다. 그래서 최대 전달 능력은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굽힘과 비틀림을 동시에 받는 축에서 말씀드렸죠. 상단 굽힘과 상단 비틀림을 다 구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거에 의한 축경을 각각 구한 다음에 큰 값을 선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최대 굽힘 능력 그리고 최대 전달 능력 구하는 방법
역시 구핌 측에서 구핌 응력과 또는 비틀림 측에서 비틀림 응력으로 구하는 것에 상당한다. 그래서 상당 구피 모멘트, 상당 비틀림 모멘트가 됩니다. 기계신에서는 일반 기계기사 필답형 문제를 복원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필답 문제를 여기 보시면 2019년 2회차 문제를 복원해서 사이트라든지 카페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공개하고 있냐? 자, 네이버에 가시면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기계의 신 검색을 하시면 돼요. 기계의 신을 검색을 하시면 카페 있죠. 카페에서 카페명으로 해서 기계신 여기 나와 있어요. 클릭하시면 자, 여기 메인 페이지고요. 자, 왼쪽 메뉴 보겠습니다. 왼쪽 메뉴 쭉 보시면 내려가시면 필기 필답 있죠. 필기 필답에서 자, 필기 문제도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점 정리집도 공개되어 있어요. 자, 1기 경기 필기 문제집 이렇게 공개되어 있고, 그리고 요점 정리집 가볼게요. 자, 여기 가시면 재료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요소 설계, 필기에 대한 요점 정리가 다 제가 공부할 때 거 다 올려놨어요. 핵심 요약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기계기사 필답 보건 문제 있죠? 19년도 2회차 일반 기계기사 필답 보건 문제 여기 있어요. 자, 여기 있고 다시 나가면 19년도 2회차 문제 여기 있죠? 자, 19년도 1회차 문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18년도 4회차 문제도 있고, 그리고 2회차 문제 여기 쭉쭉 올라 있어요. 여러분들 다운받으실 수 있고, 들어가셔서 첨부 파일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렇게 필답 문제가 나와요. 자, 요 필답 문제 어디에서도 이렇게 공개하지 않죠. 자, 제가 필답 문제를 이렇게 복원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 카페에서도 공개하고 있고, 사이트, 자, 기계의 신, 네이버에서 기계의 신 검색하시면 나와요. 자, 기계의 신 프로-메카닷컴입니다. 여기에서 커뮤니티 가시고, 자, 시험 정보 자료에, 그리고 기사 실기 들어가시면 필답형 보건 문제 쭉 복원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업로드 해 있고요. 요 녀석의 교재를 사야 되겠다. 자, 그러면 네이버에서 일반 기계 기사 필답 검색하시면 자, 여기 책 있죠? 책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위선생님 책도 있고, 그리고 정현실 선생님 책, 허원의 선생님 책 쭉 있습니다. 제 책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요거 클릭하시고 구매하시고, 자, 이 공개된 문제의 해답지 책은 19년도 1회차, 2회차는 없어요. 이렇게 책을 구매를 하시고요. 기계신 사이트에서 여기 커뮤니티에 교재 인증 가시면 자, 이렇게 교재 인증을 하십니다. 그러면 기계신에서 메일로 전송이 들어요. 자, 여기 공지 있죠? 교재 인증에 메인에 여기 공지 요거 클릭하시면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 책에는 없는 해답지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중고책은 안 되고요. 자, 요렇게 해서 해답지를 받으시면 되고, 해답지 보면 자, 요렇게 해답이 다 적혀 있어요. 해답이 풀이와 함께 정리돼서 여러분들께 전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작업형 필답형에서 자, 필답형 강의는 없느냐? 필답형은 이론 본문 강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론 본문 강의가 클릭해 보시면 1장 나사부터 16장 공정관리까지 지금 13장 스프링까지 되어 있어요. 곧 14장, 15장, 16장 또 마무리가 될 겁니다. 요거는 지금 편집만 남아 있고요. 거의 마무리가 되고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도 있습니다. 문제풀이 강의도 언제부터? 12년도 2회차는 무료 강의고요. 13년도 1회차부터 18년도 4회차까지. 자, 19년도 1회차, 2회차도 곧 올라갈 거예요. 18년도 4회차까지 6개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필답형 강의, 자, 요거 이론 본문 강의, 그리고 간연도 문제풀이가 따로 되어 있고요. 자, 요거 패키지가 이렇게 있어요. 패키지 강의가 있습니다. 요것도 합격할 때까지 무료 연장해 드려요. 한 종목 합격할 때까지 무료 연장을 쭉 해드리고, 자, 또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작업형 필답형에서 기계의 신의 작업형은 정통 기기 제도와 인벤터 기기 제도가 있습니다. 정통 기기 제도는 인벤터로 3D 모델링을 하고 오토캐드로 2D 기기 제도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정말 디테일한 설명,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다 써먹습니다. 암기 위주로 하지 않고 배웠던 것들 그대로 원리와 이해 기반으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일반 기계기사 한번 쳤다 그러면 건설기계 설비기사 또는 딴 시험을 칠 때도요, 이거 칠 때 2번 수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1개월 단기 속성 과정은 상당히 저렴하게 수강할 수 있는 과정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기본 강좌와 종합 강좌 1, 종합 강좌 2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3개월을 기본으로 하는데
합격할 때까지 무료 연장해 줍니다. 한 종목. 자, 3개월, 말이 3개월이지 합격할 때까지 무료 연장해 줘요. 불합격 인정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있냐? 단체 수강 할인돼요. 그리고 또 뭐 있느냐? 앞에서 보셨던 필답형 있죠? 자, 필답형 이론 본문 강의 무료로 드립니다. 그냥. 그리고 필답형 관련도 문제풀이 강의 50% 할인 쿠폰 드려요. 자, 단체 수강도 되고요. 자, 한 방에 그냥 여러분들 합격할 때까지 하는 게 목표예요, 우리는. 자, 그래서 커뮤니티 공지사항에 가시면 뭐가 있냐? 단체 수강 할인. 자, 단체 수강 할인 방법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공지사항에 자, 보시면 작업형 수강하시면 필답형 무료 쿠폰, 문제풀이 50% 할인, 단체 수강 할인. 자, 다 갑니다, 이거. 그리고 19년도 1회차, 2회차 필답 문제풀이집 배송을 해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기계의 신에서 작업형, 자, 요거 정통 기계제도 수강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벤터로 모든 것을 하는 인벤터 기계제도가 있어요. 인벤터로 3D를 그리고요. 인벤터로 2D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한 달짜리 단기 속성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 강좌, 그리고 종합 강좌 1, 검도가 5장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종합 강좌 2, 검도가 10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격 비싸다 생각하시겠죠. 단체 수강 할인하면 20% 빠지고요. 그리고 필답형, 그죠? 필답형 이런 본문 강의 그냥 갑니다. 그리고 관련도 문제풀이 50% 할인 쿠폰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기계의 신에서 작업형을 수강하시면 한 종목 합격할 때까지 그냥 연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계의 신에서 교재 인증하는 방법, 그리고 작업형, 필답형 같이 수강하는 방법, 그리고 카페에서 문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기계의 신 사이트 시험 정보 자료에 가시면 기사 실기 역시 여기서도 필답형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기계 기사 필답 그리고 작업형 기계 신과 함께 하시면 합격할 때까지 그냥 연장을 해드립니다.